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방역 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다음 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 집단 감염 위험이 낮고 감염되더라도 중증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섭니다. 그런데 유독 대구는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백신 접종률이 전국 최저 수준인데요. 그만큼 방역 완화에 따른 위험이 크고 일상 회복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첫 소식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4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거리두기 방역 체계가 빠르면 다음 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합니다. 다중 이용 시설 시간 제한은 모두 해제됩니다. 대규모 행사나 집회,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단계적으로 풀립니다. 일상 활동은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종교 활동 참여 규모는 50%까지 확대됩니다. 접종 완료자는 인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요양시설이나 장애인 시설 같은 감염 취약 시설도 접종 완료자나 PCR 검사 음성이 확인되면 면회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을수록 일상 회복이 빨라지는 겁니다. 이러한 일상 회복 전환을 이제 저희가 추진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유행 규모의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를 저희가 관리 가능한 수준 이하로 잘 관리하면서 감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시기준 백신 접종 완료율은 대구 66.8%로 전국 70.1%보다 3.3%포인트 낮습니다. 다음 주 접종을 시작하는 12살에서 16살 청소년 사전 예약률도 대구는 13.7%로 전국 평균 21.4%보다 7.7%포인트 낮습니다. 접종률을 높이셔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했을 때 우리 지역사회가 좀 더 잘 버틸 수 있도록 이 힘을 실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인 방역 수칙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해줘야지만 방역 체계를 대폭 개편하기로 한 가운데 대구시도 코로나19 전담병원인 동산병원을 재택치료 협력병원으로 지정하는 등 본격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0시 기준 대구 32명, 경북 16명 나왔습니다. 대구는 달성군 사업장에서 외국인 6명이 한꺼번에 확진됐고, 달서구 의료기관에서 격리 중 환자 1명, 북구 종교시설 1명 등 32명이 나왔습니다. 경북은 경산에서 학생 4명 등 6명, 영주 5명, 구미 3명 등 1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0시 이후에는 대구 서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물리치료사와 재활치료사 2명이 확진돼 입원 환자를 모두 검사한 결과 오늘 39명이 더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41명이 됐습니다. 전국의 원전에 임시로 보관 중인 고준위 사용 후 핵연료가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시가 아닌 영구 처분장을 빨리 만들어야 하는데요.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한 사이 원전 인근 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훨씬 많은 수도권에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 원전 안에 만들어 놓은 사용 후 핵연료 임시 보관 시설입니다. 땅 위에 노출된 임시 저장고로 인근 주민들은 콘크리트 노후나 손상, 방사능 누출 등의 위험에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원전에서 이렇게 임시 보관 중인 고준위 사용 후 핵연료는 모두 51만 다발, 이 가운데 중수로인 월성원전이 48만 다발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정부는 명확한 대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재검토위원회가 한 3년 동안 제가 볼 때 허송세가 맞았어요. 중간 저장시설 그리고 영구처분시설에 대한 로드맵이 하나도 없어요. 정작 전기 사용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만 고준위 사용 후 핵연료의 위험은 원전 주변 자치단체들이 수십 년째 떠안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보관에 대한 없다는 설명도 보상도 없는 상태로 동경주민들이 끊임없는 고통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고준위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고를 원전이 소재하지 않은 서울 등 수도권과 전국 광역지자체에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원전이 소재하지 아니한 광역지자체, 서울, 경기 쪽으로도 늘 전국적으로 분산을 설치를 해야 된다.
일방적으로 이제 원전이 있는 지역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이쪽 주민들한테 일방적으로 피해를. 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는데 이 특별법은 원전 내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고를 영구적인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현재 임시로 이렇게 저장하고 있는 맥스트라 케이스트 같은 이런 원전 내 임시 저장 시설이 영구 처분 시설화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고준위의 위험한 방사성 물질을 내뿜는 사용 후 핵폐기물은 수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매번 정부가 바뀌어도 영구 처분을 위한 밑그림조차 내놓지 못해 원전 인근 자치단체 주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부산문화방송과 공동으로 마련한 기획뉴스 위기의 지역대학. 오늘은 첫 번째 순서입니다. 2022학년도 새내기가 될 고3 수험생 수는 올해 대학 입학 정원보다 2만 명 이상 적습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 글쎄요, 이런 대학가의 벚꽃 엔딩 괴담은 이제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10년 뒤인 오는 2031년까지 전국 대학의 3분의 1이 폐교 위기를 맞는다는 대학 위기 예측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 MBC 이두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8월 폐교된 부산의 한 대학. 문은 굳게 닫혔고 내부는 방치된 채 쥐죽은 듯 조용합니다. 상권은 초토화된 지 오래입니다. 전부 다 가게들이 문 닫은. 우리는 전기세도 뭐 올게 내니 못 내니 이러는데 완전히 여기가 죽은 길 정도가 가면은 무서울 정도입니다. 무섭게 줄어드는 신입생 수. 그나마도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향합니다. 요즘에 학생 수가 점점 줄고 있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립대학도 아닌 지방의 작은 사립대학으로서 아무래도 무교가 폐교하는 그런 상황만큼은 좀 피하고 싶은 게 현실입니다. 올해 교육부 평가에서 내년도 일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대학의 불안감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졸업하면 되는데 저희 밑에 이제 3학년, 2학년, 1학년 이제 학교 다니고 있는데 학교가 이제 없어진다는 그런 말이 이제 많이 돌까봐. MBC가 부경대 지방분권 발전연구소에 의뢰해 신입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 인적 자원 변수 8개, 등록금 의존율과 기본금 등 재정 항목 14개 변수를 다차원 분석한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 예측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 4년제 종합대학 203곳 중 3분의 1이 10년 안에 문 닫을 위기를 맞는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43곳의 학교가 폐교 위기입니다. 내후년 12곳, 2024년 2곳, 10년 뒤면 70곳이 자취를 감출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폐교 위기 70곳의 대학 중 절반 이상, 55.7%가 비수도권 지역대학입니다. 사실 소멸 위기에 있는 대학들 간에 굉장히 자율적인 바탕, 그러나 국가 지원을 확실하게 받는 방식으로 좀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다른 변수를 제외하고 각 대학의 폐가 기준인 신입생 충원율 60%를 적용해보면 향후 10년 안에 폐교하는 26개 대학 가운데 69%인 18곳이 지역대학입니다. 전국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 수는 21만 1,300여 명. 이들 중 상당수는 지금부터 실업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고등학교가 아파트 값을 좌우한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대구는 특정 지역의 특정 고등학교 쏠림 현상이 심해서 위장 전입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대구시 교육청이 고등학교 배정을 앞둔 중3 학생을 상대로 실제 거주지를 조사하는 방식도 말썽입니다. 개인의 민감한 사안까지 구체적으로 조사했는데 도가 지나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일반 고등학교의 배정을 위해 현재 각 학교를 통해 중학교 3학년들의 주소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발송된 거주지 확인 조사 안내문입니다. 위장 전입이 발견되면 배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돼 있는 주소를 적어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추가로 요구한 서류가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요구한 사유서엔 부모 1인 사망, 부모 모두 사망, 행방불명, 이혼 등일 경우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직장 때문에 부모와 떨어졌다면 재직증명서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까지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민한 부분이라 교사들도 개인사를 잘 묻지 못하고 있는데 정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예민한 학생들, 특히나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되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예민하고 이런데 상처가 돼요, 사실은. 숨기고 싶은 것도 많을 수도 있고 또 자존심 센 아들도 많은데. 위장 전입이 심한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대구 모든 지역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형평성 때문에 어쩔 수 없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령을 해석을 했을 때 저희들은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지역을 그 학생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사정이 있어서 안 되는 경우에 서류를 받는 케이스라서 대상자가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을 요구한 지난해보다 오히려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현장을 무시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위장 전입이 안 심한 지역에서도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빈대 잡다가 초과상 속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경북교육청의 경우 거주지 확인서를 받을 때 한부모 가정이든 조부모 가정이든 따로 조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대구시 교육청은 사유서를 학생 편으로 받지 말고 반드시 부모를 통해 받으라고 학교에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가 조례로 정한 독도의 날입니다. 16년 전인 2005년부터 매년 기념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기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독도의 영토 주권을 확고히 하려면 독도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것. 10월 25일 1900년에 고종 황제가 울릉도와 독도의 영토 주권을 선포한 날입니다. 2005년 일본 시마네 현이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자 이에 대응해 같은 해 경상북도가 독도의 달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25일 독도 수호 결의 대회를 열어왔습니다. 독도를 이제 대한민국 영토라는 칙령을 발표를 했는데 그 칙령 41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념하는 날을 10월 25일이고. 다양한 정부 기관과 민간 단체에서도 독도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독도의 날은 국가 기념일이 아닙니다. 2008년 국가 기념일로 정하자는 법안도 발의됐는데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일본 다케시마의 날이 실질적으로는 정부 차관급 인사가 참석하는 국가적 행사인 만큼 우리나라 독도의 날도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단체에게 독도의 날 기념 행사를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당당히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서 당장 경상북도 독도의 달 조례부터 주체적인 관점에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경북 독도의 달 조례는 일본 시마네 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정한 데 대응하기 위해 제정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독도가 우리나라 고유 영토이기 때문에 조례를 정한다고 수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 역사성을 담고 이를 보존 관리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맞습니까? 일본이 이런 다케시마 날을 정하니까 우리는 독도의 달을 정한다 이렇게가 되겠습니까 목적이? 일각에서는 일본 시마네 현 다케시마의 날을 의식해 국가기념일을 지정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국가기념일 지정을 통한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와 다방면의 독도 교육 지원은 가장 강력한 영유권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영덕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이 시설 폐쇄라는 유례없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장애인 학대 의혹이 불거졌던 곳인데요. 그런데 이번 폐쇄 결정에 대해서 해당 시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덕군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 이 시설이 설립된 2015년부터 이곳에서는 장애인 학대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3차례나
한 장애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고 이어 2019년엔 장애인을 식당에서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거주 장애인 침대를 시설 종사자가 사용했고 올해 8월에는 강제노역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장애인 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자 계곡 영덕구는 지난 18일 시설 문을 닫으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매해 사실 거주인 학대 문제가 불거져 왔고 이게 단순히 개선을 명령하거나 시설장 교체하는 정도로는 예방할 수 없었다는 게 지난 6년간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시설이 폐쇄됐어야 되는 정도의 이제 상황이었다고. 그런데 영덕군의 시설 폐쇄 결정에 대해 해당 장애인 시설이 크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시설 폐쇄 처분과 시설장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미하면은 이게 행정처분 단계를 낮출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조금 이렇게 저희 거주인들이나 보호자를 위한다면은 그런 걸 인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 폐쇄 행정처분 내렸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반면 장애인 인권단체는 시설 폐쇄 결정이 내려진 만큼 시설 운영자는 잇따른 학대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폐쇄 명령이 내려간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당연히 지금 시설장과 운영진들은 이 사태의 책임자이고 처분의 대상이지. 이에 대해 영덕구는 폐쇄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며 시설 폐쇄 절차에 따라 임시시설장 임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조금 중요한 게 지금 인권과 관련했던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어서 지금 폐쇄까지 갔기 때문에 우선 직원들과 종사자 인권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또 써야 될 것이고 잇따른 장애인 학대 논란 끝에 시설 폐쇄라는 엄중한 처분이 내려졌지만 해당 시설은 행정소송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주말 손 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며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출석을 계속 미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이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판도 재편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본격 창당에 나섰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등판을 준비하면서 대선 구도가 다자 구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여당의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총리와 함께 원팀 꾸리기에 들어갔고 윤석열 전 총장이 개 사과 논란에 휩싸이면서 야권 지지율이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의 의뢰로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37.5%, 윤석열 후보가 33.6%로 윤 후보가 3%포인트 하락하며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홍준표 의원도 34.8%로 1%포인트 떨어지면서 이재명 후보 36.7%보다 뒤졌습니다. KT 인터넷망 장애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오늘 오전 11시 20분쯤부터 KT에 가입된 휴대전화와 무선 인터넷이 끊겼다가 낮 12시부터 차츰 복구됐습니다. 1시간가량 식당과 카페, 대형마트 일부에서는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았고 학교에서도 EBS 온라인 클래스나 이학습터 등의 차질이 생겼습니다.